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3.19 부동산 대책의 영향 3가지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드릴게요. 첫 번째, 대출 규제 본격화 관련된 내용 정리드리고요. 두 번째, 억 단위 하락을 기록한 잠실, 마지막으로 풍선 효과 나오고 있나까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출 관련 소식이에요. 3.19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은 크게 5가지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 그리고 주택공급 기반 강화였죠. 자, 그중 세 번째, 금융 및 가계대출 관리 강화는 현재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왜 베일에 쌓여 있냐? 일단 대책 발표문에는 다주택자 신규 대출과 조건부 전세 대출, 후순위 대출이 단기급 등한 주요 지역의 은행들의 자율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먼저 어떤 대출이 대상인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입니다. 기존 주택 보유한 사람이 본인 거주한 주택을 전세로 주고 신규 주택을 매수했어요. 자, 이 신규 주택 매수할 때 기존 주택 전세 준 거의 전세보증금과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과열 지역만요. 두 번째는 후순위 대출입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내가 가진 돈을 합쳐서 집을 살려고 알아봤더니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족한 자금을 어디서 메꾼다? 추가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수하려고 많이 요즘 시도를 하죠. 왜? 특히 고가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낮으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이 후순위 대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12억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할 때 현금 5억에다가 전세 7억의 세입자를 받아서 대금을 치르려고 했어요. 근데 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은요, 이 세입자가 받아야 되는 전세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갭 투자할 때 세입자가 잘 안 구해질 환경이 생길 수 있겠네. 쉽게 갭 투자를 하지 못하겠죠. 그런 것을 노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3가지 의문이 생겨요. 첫 번째, 대출 제한이 적용되는 주요 지역이 어디냐? 두 번째, 이거 모든 은행이 동시에 다 적용되는 거냐?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거면 안 하는 은행도 생길 거 아니냐? 세 번째, 혹시 이 과정에서 금리도 올라가냐 이거죠. 3.19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제일 먼저 발표된 곳이 하나은행이었죠. 자, 하나은행에서는 어떻게 발표를 했다? 3월 27일부터 별도 통지시까지 서울시에 1주택 이상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중단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후순위 대출도 안 되겠죠. 여기에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신규 취득도 중단한다고 해요. 아니, 서울을 다 하겠다고?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현재 실제 과열 지역은 강남, 상구, 용산, 마포, 성동, 강동 7개 자치구거든요. 3분의 1도 안 되는 과열 지역 때문에 나머지 전체를 다 대출을 안 하겠다. 이거 좀 불만이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서울만 한 건 이해가 돼요. 지난주 목요일날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서울 지역만 0.25% 상승으로 과열이 나오긴 했죠. 그런데 같은 날 나온 우리은행은 또 달랐어요. 우리은행은 3월 28일부터 강남 상구와 용산구에 1주택 이상자의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단 3개월 이내 처분 조건으로는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은행은 또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중단 언급이 없었어요. 은행마다 좀 다른 것 같죠? 한번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요약하면요. 하나은행은 서울 아파트 유주택자 대출 제한과 조건부 전세 대출 제한이 들어가고요. 우리은행은 투기과열지구만 유주택자 대출 제한이 들어갑니다. KB국민은행은 수도권 유주택자 대출 제한, 신한은행은 전 지역의 유주택자 대출 제한, NH농협은행은 유주택자 대출 제한 얘기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 대출 제한만 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은 계속해서 이제 규제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율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죠? 빈틈이 생긴다는 거죠. 실제 2024년 9월에도 비슷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막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빈틈으로 대출받을 사람들 다 받았다는 거죠. 특히 이번에는 지방은행이나 이금융권 등은 아직까지 취급을 제한한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출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금리입니다.
작년 10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9개월 만에 하락한 거는 자, 대출을 안 해줘서가 아니라 대출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3% 중반에서 4.5%까지 치솟았죠. 그럼 이번에도 과연 그럴 것이냐, 그것부터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 대출금리가 치솟은 명분은 결국에는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였어요. 은행권에 압박해서 야 니들 대출을 왜 이렇게 많이 해줬어 그랬더니 알았어요, 대출 안 해줄게요. 이 과정에서 대출금리가 올라간 겁니다. 문제는 연초에 한도가 리셋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까지 기다릴 것인가?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분기별 이제 목표를 체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금감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분기에 가계대출 목표를 초과하면은 그 은행 경영진과 면담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은 3월까지 대출 통계를 살펴보고 이것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4월달 대출 환경이 결정이 되겠죠. 만약에 3월에 대출이 정말로 많이 급등을 해서 1분기 가계대출의 목표치에 넘어섰다면은 아마 4월부터는 대출 금리가 좀 올라가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억 단위 하락한 잠실 상황 한 기사 볼게요. 3억 내려도 살 사람이 없어요. 부동산 대혼란 벌어졌다. 그래서 리센츠 같은 경우는 32억까지 갔던 호가가 29억까지, 트리지움은 30억까지 갔던 호가가 27억 수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냐? 그렇게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런 게. 왜 그런지 원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제도 있어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신규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신규 주택 매수 시점으로부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은 기존 주택 처분 당시 2주택자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아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하는 사람들은 새낀 상태에서 처분을 하게 됐죠. 새낀 상태에서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 이번엔 무조건 팔아야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게다가 나는 이번에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전세를 놀려다가 아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취득 이제 포함이 됐네, 안 되겠다, 당장 팔아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1주택 비과세와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급하게 좀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좀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팔아야 되나요? 3월 23일 1월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거, 호가가 빠지는 거 3월 24일 월요일부터 이후에도 이어질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갭 투자 수요를 차단하긴 하지만 새낀 상태에서 매도하는 그 아파트 호가 중에서 가장 저렴한 매물도 걷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매물도 같이 줄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풍선 효과입니다. 지금 언론 기사에서 풍선 효과로 이야기를 하는 곳은 마포구하고 성동구, 그 다음에 동작구하고 강동구, 과천 지역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수요가 급등한 동판교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목동하고 여의도도 말할 필요도 없겠죠. 다만 이들 지역은 4월에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이 지역이 규제로 포함이 안 됐냐?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강남 상구 대비해서 이제 매매가 상승률이 반 정도, 3분의 2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올릴 경우에 대응하겠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4월에는 이들 지역의 지표로도 과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어떤 식으로든 규제가 적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풍선 효과를 기대하고 18억 초과의 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분들은 여기가 규제 지역에 지정됐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도 고민하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3.19 대책에 불만이 폭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송파, 위례, 거여동하고 마천동, 강남 세곡지구, 그리고 서초구 내곡지구 같은 곳이죠. 자, 이들 지역은 이번 겨울장에서 약간 급매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급매 좀 없어질만 하는 환경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좀 강력한 거래 규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지역은 왜 우리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다른 아파트 오를 때까지 다 내버려 두다가 이제서 우리까지 싸잡아서 규제를 하냐,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이들 지역에서 급매가 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3월 19일 멤버십 영상에서 3.19 대책 이후에 사야 하는 아파트 10개 단지를 추려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상승 타이밍에 풍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단지 멤버십 영상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은 내 집만원과 투자를 위한 모든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